자, 오늘은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포함해서 좀 여러 가지 모델을 한번 간단히 봐보고 그냥 만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큐러시를 좀 높여보는 과정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파일을 업로드를 해주고 필요한 패키지들을 불러오겠습니다. 오늘은 필요할 것 같은 거를 미리 조금 가져와 놨어요. 그래서 패키지 가져오고 데이터셋은 IBM 거 똑같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R, 즉 인사관리에서 퇴사 관련된 데이터이고 캐글에 들어가시면 찾으실 수가 있고요. IBM에서 배포한 자료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총 35개의 컬럼이 있고 저희가 예측하고자 하는 거는 이 어트리션, 이 컬럼이고요. 이 어트리션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yes랑 no 이렇게 두 가지 값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트리션이 yes라고 하는 거는 퇴사를 했다는 뜻이고 no라고 하는 거는 안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나머지 어트리션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을 어떤 사람에 관련된 나머지 정보들을 넣었을 때 이 데이터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들에 의해서 얘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만드는 것이고 지난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모델을 만들었다 해서 끝났다면 오늘은 어큐러시란 지표를 조금 올려서 성능이 좋은 모델로 가는 과정들을 한번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어큐러시만 높이는 것보다는 F1 스코어를 더 봐야 하고 또 오버피팅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도 봐야 하고 데이터 전처리 과정도 해야 하고 다양한 스텝을 거치는데 오늘은 심플하게 어큐러시를 높인다 라는 거에만 초점을 두고 이런저런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서 오늘은 여기 목차로 좀 정리를 해가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뭔가 기준이 되는 점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가장 먼저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데이터였고 필요 없는 컬럼을 우선 좀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이 필요 없다는 거의 기준은 계속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은 저는 데이터를 미리 조금 봤어가지고 이 X 변수들은 넣었을 때 퇴사를 예측하는데 크게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을 우선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 제가 총 4개의 컬럼을 삭제를 했고 이걸 기반으로 이걸 로 데이터로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로지스틱 회기에 넣을 건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어트리션 컬럼을 숫자형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컬럼이었는데 얘를 이렇게 해서 숫자로 바꿔주고 이걸 다시 같은 컬럼으로 할당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df1을 봤을 때 위에랑 비교를 해서 yes, no가 1이랑 0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로 나눠주셔야 합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사용을 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율도 나중에 조금씩 조절을 해볼 건데 일단은 트레인이랑 테스트 비율을 7대3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고 결과값이 항상 같도록 하기 위해서 랜덤 스테이트는 1로 맞춰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결과적으로 트레인이랑 테스트 두 가지 덩어리로 나눠주시고 이렇게 한 결과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잘 나온 것 같은데 두 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7대3으로 잘 나눠지신 거를 알 수가 있고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을 시킬 거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변수들을 넣을 건데요. 지금은 총 30개의 X 변수를 그냥 한 번에 넣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컬럼들이 이것들인데 알고자 하는 Y 변수는 어트리션이죠. 그러면 여기에 어트리션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X 변수들을 쫙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많긴 하지만 총 30개니까 많긴 하지만 이렇게 넣어주시고 어트리션은 삭제를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연결을 해주실 때는 항상 플러스로 연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카테고리 변수 앞에는 C 해서 괄호를 쳐주셔야 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include를 해서 오브젝트로 여기에만 이제 C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를 보면 총 6개만 C를 붙여주면 될 것 같아요. 비즈니스 트래블이랑 디파트먼트랑 에듀케이션 필드랑 젠더 랑 잡, 롤, 그 다음에 결혼 상태, 오버타임 여기까지 넣어주시고 얘를 로그 모델로 해주신 다음에 핏을 시켜줄게요. 그러면 이 상태를 로그 결과값이라고 저장을 하고 결과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일단은 얘는 잠시 접어두고 지금 어큐러시를 보는 거니까 어큐러시 확인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0.5를 기준으로 나누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얘는 사실 트레인을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로봇 피팅을 보는 게 아니라서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테스트만 한번 볼게요. 테스트만 해서 트레이션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지금 요게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기점으로 저희가 올리겠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나오겠죠? 왜 안 나올까요?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큐러시 값이었습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요. 그러면 이제 얘를 좀 올려볼게요. 자, 여기가 베이스라인,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값이었고,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모든 이 0.866, 즉 86% 정도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을 때의 어큐러시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높일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단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채워 넣고, 일단 첫 번째 시도는 스플릿 비율을 바꿔보는 거예요. 스플릿 비율을 바꿔보는 거라서 저희가 나중에 계속 쓸 거니까 이렇게 조금 해놓고, 스플릿 레시오를 바꾼다는 거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할 때 테스트 데이터의 비율을 조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똑같이 해주고, 여기서부터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를 한 번에 이것저것 해보고 싶으니까 모아놓고 실행을 해볼게요. 지금 X 변수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고, 제가 이 부분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머리 아직 안 보니까 이렇게 해놓고, 0.3으로 했을 때 0.866이었으니까 테스트를 0.4, 즉 6대4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라고 해서 이렇게 해보면 타로이 떨어졌네요. 그쵸? 그럼 더 떨어지겠네요. 네. 이번엔 또 올랐어요. 정말 다양하게 해보겠습니다. 0.1일 때도 해보고 0.2일 때도 해보고 하면은 이거를 다 한번, 사실 이거 시각화 그래프를 다 그려서
딱 최적으로 해주는 게 좋은데 보통 8대2로 하시니까 지금 이게 866이었죠. 근데 이걸 높이면 점점점 또 내려갈 때가 있어요. 852였다가 또 864였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게 딱 이것도 적정한 구간을 좀 찾아주셔야 하는데 일단 0.45 했을 때 이렇게 됐고 그쵸? 그냥 예시로 몇 개만 해보겠습니다. 0.25 했을 때 0.15 했을 때 이렇게 됐고 떨어졌죠? 다음에 하나 더 해보면 0.25로 해보겠습니다. 0.25 866 정도로 그냥 맞춰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거 시도를 해보니까 0.3으로 가자라고 결론이 났고 또 그 다음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건 이제 서머리를 보고 피처들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 저희가 만들었던 베이스라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요거 기반으로 해볼 건데 여기에서 서머리를 한번 볼게요. 서머리를 보면 자 여기에서 0.05 기준으로 조금씩 제거를 해볼게요. 한 번에 확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딱 명백하게 0.05 기준으로 딱 해버릴 수도 있는데 야금야금 한번 빼볼게요. 그래서 뭐부터 뺄까라고 했을 때 일단 이게 원래 버전이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원래 버전인데 일단은 얘랑 디파트먼트랑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필드 그리고 아월리 레이트 그리고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일단 조금씩 빼볼게요. 퍼포먼스 레이팅 정도 한번 빼보겠습니다. 그래서 디파트먼트 삭제 먼저 적고 해볼게요. 디파트먼트 삭제 에듀케이션 삭제 에듀케이션 필드 삭제 아월리 레이트 삭제 그다음에 퍼포먼스 레이팅 이렇게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나 지웠고 에듀케이션이랑 에듀케이션 필드 둘 다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아월리 레이트 삭제를 하고 퍼포먼스 레이팅 삭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조금 올랐죠? 0.868로 0.002가 올랐어요. 그러면 조금씩 더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거는 이걸 보면서 또 해볼게요. 일단 이쪽을 좀 보면서 잡 레벨, 먼슬리 인컴, 먼슬리 레이트
여기까지만 삭제를 해볼게요. 피처 리무브 해서 잠 레벨 다음에 monthly income, monthly rate 삭제하고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 레벨, monthly income, monthly rate 라고 하면은 떨어졌네요. 잠 레벨을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네요. 그러면 데일리 레이트, 잠 레벨, 퍼센트 샐러리 하이크 이런 애들을 다 한번 삭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잠 레벨까지 살려놓은 거였는데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잠 레벨이랑 퍼센트 샐러리 하이크, 스톡 옵션 레벨 이렇게까지 다 너무 많이 막 하면 안 되는데 일단은 쭉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내려가면 또 올리면 되니까요. 잠 레벨, 퍼센트 샐러리 하이크 다음에 스톡 옵션 레벨 올랐어요. 올랐어요. 이제 여기들을 처리를 해야 되긴 하는데 일단 여기를 한번 보면은 이거를 한번 빼볼까요? 빼봤다가 아니면 다시 돌아오면 되겠죠. 이 0.05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거라고는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릴레이션십 토탈 워킹 이어스 라고 하면은 이거 두 개죠. 쭉 떨어졌죠. 그러면은 얘는 안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 버전으로 피처 삭제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할게요. 얘는 지우고. 그래서 저희가 요 단계에서 알아본 게 테스트 레시오, 테스트 비율 이거를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피처들을 봤었죠. 그래서
요 버전일 때 지금 0.875까지 올랐죠. 그래서 베이스라인일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866이었는데 875까지 올랐어요. 그러면 여기 한번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하나 더 보고 싶은 게 이쪽 잡롤 쪽 이 카테고리들 중에서 눈에 띄게 낮은 항목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세일즈 레프레젠테티브는 지금 0.000이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퇴사 여부랑 관련성이 높다는 건데 아닌 항목들도 있죠. 그러면 이게 관련성이 높은 거랑 아닌 거랑 나눠서 라벨을 다시 붙여서 컬럼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싱글인 경우에는 의미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 메리털 스테이트랑 잡롤 두 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먼저 메리털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그러면 이렇게 하고 DF1에서 메리탈 스테이터스가 싱글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새로 만들 싱글 라벨이라는 이 컬럼에 값을 0으로 넣겠다 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컬럼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면, 싱글이 아니면 0이다. 그래서 싱글, 논싱글로 두 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에 싱글 레벨이라는 새로운 컬럼이 하나 생긴 걸 알 수가 있고, 확인을 해봤을 때 이렇게 잘 값이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잡롤도 한번 해볼게요. 잡롤은 지금 눈에 띄는 항목들이 Human Resources, Laboratory Technician, Sales Executive, Representative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얘네 4개를 조건화를 시켜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잡롤의 경우에 이게 Human Resources라고 하면 이게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고 4개의 조건이 있었죠? 퇴사랑 연관성이 큰 것들이 4개의 조건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가 레보라토리 테크니션 였고 세일즈 관련된 2개 이렇게 일단 우리가 이 4가지 조건에 해당한다면 퇴사를 뭐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새로운 컬럼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로크로 해주시는데 저희가 컨디션으로 미리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컨디션으로 5월 조건을 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컬럼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1 할당하고 아닌 경우라고 하면 이 조건들의 여집합인 경우에는 0이라고 할당을 한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할당을 해주시면 다시 데이터 전체를 봤을 때 새로운 게 생겼고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조금 손을 봐서 이 의미 있는 것과 의미 없는 거를 딱 추려서 파생 변수를 만들고 그거를 다시 이 모델에 넣어 보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다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게 싱글 라벨이랑 잡롤 그리고 이 전에 거는 삭제를 하겠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추가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 전 거 이거랑 이건 삭제를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오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오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예상치 못하게 굉장히 높이 올라갔습니다. 이거를 이 데이터 상태를 기준으로 그러면 앞으로 해야겠어요. 네, 요 정도까지로 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지금 866에서 887까지 올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한번 받고 또 뭘 만들어 볼까요? 랜덤 포레스트를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도 하나 체크를 해 놓을게요. 그래서 자, 랜덤 포레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원래 데이터를 다시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해놓은 상태로 이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앞에 해놓은 거를 이거 참고해서 쓰긴 쓸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라벨 인코더를 써서 얘를 전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모델은 카테고리가 많아도 라벨 인코더를 쓰는 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패키지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러면 라벨 인코더가 잘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 알고리즘들을 일단 패키지들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얘 가져오고 트렌드 테스트 스플릿은 저희가 아까 가져왔었죠. 여기에서는 저희가 그리드 서치라는 걸 한번 써서 파라미터 조정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기본적인 상태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X랑 Y로 나눠주셔야 합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잘 나눠줬어요. 그러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이용을 해서 이것들을 또 트레인이랑 테스트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사이즈는 0.3으로 해보도록 하고 랜덤 스테이트는 1로 주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눠주시고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랜덤 스테이트를 0으로 줘볼게요. 그리고 모델 이름 포레스트. 다음에 어큐러시 확인. 오늘은 편의상 테스트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이랑 테스트랑 같이 보면서 막 안 하고 테스트 어큐러시만 그냥 간단하게 확인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가 랜덤 포레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어큐러시 성능이었어요. 그래서 네, 요게 841 정도가 기본 성능이었어요. 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866이었죠. 저희가 데이터를 안 건들고 넣었을 때 이 정도의 성능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에서 피처를 뭘 빼야 되고 로데이트를 어떻게 하면 조금 올라가는지를 확인을 했었죠.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데이터를 다시 여기도 여기서 가져올게요. 좋아서 여기까지였는데, 그쵸? 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였는데 저희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하면서 힌트를 좀 얻었었죠. 그래서 이 상태일 때 되게 잘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 조건들을 바탕으로 해보는 겁니다. 자, 이거였는데 지금 모델이 달라졌죠. 모델이 달라져서 이게 그대로 들어맞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해보면 자, 그러면 몇 개를 더 드롭을 해야겠죠.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이 드롭, 요거만 삭제를 한 상태인데 여기서 드롭을 몇 개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컬럼즈에서 위에서 없앴던 거를 없애줄게요.
그러면 위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제거했던 컬럼 일단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생 변수도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생 변수를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확인도 해주시고 잘 들어갔을 것 같긴 하지만 얘도 잘 들어갔어요. 그러면 데이터가 지금 약간 변했어요. 그쵸? 약간 변했고 앞에서 삭제했던 거랑 똑같이 기존의 그 카테고리 컬럼도 삭제를 해줄게요. 그래서 네, 삭제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 데이터가 앞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제거하고 막 이렇게 했었던 그 상태랑 똑같이 제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그쵸. 메리털 스테이트 없어졌고 좋아요. 이 상태로 트리 모델을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앞에서랑 똑같이 라벨 인코딩 해주고 베이스라인 이랑 아이고 필요 없는 건 삭제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확인을 할 건데 앞에서 0.841이었는데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조정을 했죠. 그래서 삭제할 거 삭제를 하고 파생 변수 넣고 이랬을 때 어느 정도가 나올까?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죠? 아하. 에이, 아닌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죠? 아, 뭔가 삭제가 안 됐는데요? 아, 이럴 수가. 리무브를 안 했네요. 그러면 다시. 그쵸. 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조금 꼬였네요. 그쵸? 지금 컬럼 삭제를 하고 나서 21개 컬럼이 맞는데 그쵸? 23개 컬럼 맞고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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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떨어졌네요. 왜 떨어졌을까요? 파생 변수를 하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떨어지네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를 더 뭔가 하고 싶은데 데이터 자체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이거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조정하는 게 오히려 의미가 없다고 하면 조정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요 테스트 비율을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가 7대 3으로 했었죠? 그러면 7이 아니고 6대 4는 어떨까요? 아니면 5대 5. 조금 올랐네요. 그쵸? 5대 5일 때 테스트 데이터가 더 많은 게 일반적이진 않은데 어쨌든 점수가 높으니까 이 상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데이터 프레프로세싱은 안 한 상태고 테스트 비율을 조정을 했어요. 그 상태가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자, 일단 많은 걸 해보고 싶지만 파라미터 조정으로서는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더마이즈 그리드 서치? 랜더마이즈 서치를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가 파라미터를 이렇게 세 가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기준은 어큐러시로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해서 근데 잘 조정하지 않는 이상 사실 랜덤 서치를 한다고 해서 얘가 항상 잘 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 랜덤 서치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서치랑 그리드 서치는 그냥 시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랜덤 포레스트 모델은 이 정도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두 가지 모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올리긴 올렸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더 잘 나왔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서포트 벡터 머신을 한번 돌려볼게요. 자, 서포트 벡터 머신은 다 비슷한데 그 전에 모델에 넣기 전에 스케일링을 한번 해줘야 돼요. 왜냐면 거리 계산을 기반으로 되는 모델이라서 그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지금 런타임이 끊겨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요할 것 같은 걸 싹 불러와 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데이터셋을 같은 상태로 가져와서 아이고 이렇게 로우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우선은 숫자 형태로 모델에 넣기 위해서 인코더를 가져올게요. 저희가 인코더를 썼었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데이터가 이렇게 전부 다 숫자 형태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트레인이랑 테스트로 나누는 것도 똑같아요. 보시면은 위에서 썼던 걸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면은 df를 x랑 y로 나누고 요거는 일단은 사이즈 0.3으로 해놓고 네, 이렇게 트레인 테스트로 나눠주는 것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되는 게 스케일러예요. 스케일러. 그래서 얘는 단위가 달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일정한 단위로 다 통일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스케일러를 다 적용을 시켜준 상태에서 모델에 데이터를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가져오고 스케일링을 진행을 해보면 pTransform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트레인 데이터 넣어주고 이렇게 변수로 지정을 해주고 테스트에 대해서는 트랜스폼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 스탠다드 스케일링이 된 상태의 이 데이터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0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표준 편차 1인 데이터로 스케일링이 되었고 이 스케일링 된 결과를 다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컬럼들을 나타내는 변수를 일단 조금 이게 이제 이거의 컬럼들인데 이거를 하나의 변수 리스트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names라고 따로 만들어주고 다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컬럼수를 위에서 한 것처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다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해주시면은 이번에는 얘를 한번 볼까요? 얘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부 다 정교화가 된 상태로 모델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제 모델링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아주 기본 값으로 해주시고 얘를 모델이라고 지정을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스케일링 되고 난 다음에 엑스트레인 데이터를 넣어주시고 y는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주시고 어큐러시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베이스라인인데요. 여기에서 한번 높여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요 트레인 테스트를 나누는 과정에서도 뭔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0.345 이렇게 해서도 앞에서도 그렇게 한번 해봤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 과정 자체는 똑같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에서 이거를 단순히 그 비율만 바꿀 수가 있고 이 랜덤하게 썩는 그 상태를 또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10대 1로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0.3에서 이렇게 됐었는데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여기서도 0.3이 제일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싹 그래프를 그려서 보는 게 좋긴 하겠지만 0.5가 좀 더 좋네요. 그쵸? 844였는데 850까지 올라가긴 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잡으면 안 되긴 합니다. 너무 트레인 데이터가 너무 적게 되면
같긴 한데 일단은 0.6 정도, 5 정도로 맞춰볼게요. 5 정도로 맞추고 이 랜덤 스테이트를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1인 상태에서 0.850인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0으로 해보면 확 올라갔어요. 그쵸? 이게 데이터가 잘 섞여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떤 랜덤 스테이트로 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사실 이거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이 랜덤 스테이트로 지정을 했을 때 어큐러시가 좀 높아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랜덤 스테이트를 좀 조정을 하고 테스트 사이즈 조절하고 그런 것만으로도 사실 조금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는 테스트를 0.5로 하고 아까 0.6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높이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0.5일 때가 최선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테스트는 0.5일 때,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도 뭐 가능하면 저쪽으로 해서, 사실 이거를 말하자면 맥락은 다르지만 어떤 대표 값들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데이터 퀄리티를 결정하는 거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했을 때 0.871까지 나왔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또 어떤 것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 썼던 피처 관련된 것들 넣고 빼고 그 다음에 파생 변수 넣는 것까지, 그거를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했었죠. 일단은 스플릿은 여기가 이게 제일 잘 나왔었으니까 그냥 그게 최선이라 생각하고 피처만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생 변수가 아이고 이렇게 해서 파생 변수를 한번 만들어 주기 전에 데이터를 다시 한번 깔끔하게 가져오지 않아도 되겠네요. 뭐 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지우고, 지금 df1이 스케일링 된 상태죠. 그쵸? 아, 스케일링 된 상태가 아니네요. 아, 트레인이랑 테스트 기준이네요.
그러면 지금 뉴메릭으로 바뀐 상태기는 하니까 이걸 하고 나서 스케일링을 해야겠네요. 그러면 조금 이따가 하고 우선 이렇게 TF1을 다시 가져와야겠습니다. 이 상태로 다시 가져오고 여기에서 전 처리를 해서 파생 변수 만들고 33개니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그 데이터 전 처리를 조금 해주신 다음에 라벨 인코더로 범주형 변수 처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면 전부 다 숫자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모델을 돌리면 될 것 같아요. 테스트 사이즈는 그냥 이걸로 고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스케일러 돌리고 모델 돌리고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올랐어요. 일단은 이 버전 하나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0.873까지 올랐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랜덤 서치를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괜찮은 값들이 나올 법한데 그렇죠? 이제 이건 다음 버전으로 해서 랜덤 서치 버전일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서 한번 써볼게요. 이번엔 그리드 서치를 써볼까요? 랜덤 서치 써봤으니까 그리드 서치를 한번 써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여기 안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거는 C랑 감마까지 봐야 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원하는 만큼 써주시고 범위를 감마도 써주시고 해야 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12, 15 이렇게 좀 촘촘히 한번 이 부분 해보고 이게 조합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디서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얘를 이거를 기준으로 해주시는 거겠죠? 이렇게 이렇게 봐주시고 어큐러시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얘는 적당히 잘라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맨날 오타가 나네요. 여기다가 적었어야 되는데 그냥 뽑을게요. 2% 정도 올라갔네요. 조금 더 해볼까요? 875까지 올라갔는데 자, 이렇게 하고 지금 875까지는 올라갔어요. 하나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를 좀 지우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일단 랜덤으로 쭉쭉쭉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 0.001 올랐어요. 조금만 더 해봅시다. (0.876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리드 서치를 이용을 해서 0.876까지는 만들었어요. 지금 최적 파라미터를 결정하는 거랑 크로스 밸리데이션까지 다 끝난 상태이고, 그러면 이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다시 이 모델에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했었던 모델에 있죠? 여기서 컬럼 제거를 안 했었네요. 컬럼 제거를 안 했었네요. 이럴 수가. 잠시만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필요 없는 컬럼 제거를 안 했습니다. 리무브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차근차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할 거는 그리드 서치한 최적화된 파라미터 값이랑 파생 변수랑 그다음에 지워야 될 변수 외에 기타, 앞에서 조금씩 봤던 것들 다 적용을 시켜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셋, 완전히 로 데이터 형태인 데이터셋을 불러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스플릿을 할 때에 이거를 살려서 가도록 하겠고, 일단은 로 데이터를 어저스트 한 거, 파생 변수 만든 거를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뺄 걸 빼야 했었죠? 뺄 걸 빼야 했었어요. 자, 컬럼을 뺄 걸 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3개일 건데 여기에서 이제 뺄 걸 다 뺄게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뺄 거를 다 빼주고, 그다음에 요거는 추가가 됐었죠. 라벨 붙은 거. 그다음에 이게 지금 여기 세 번째 줄까지 한 거고, 지금 에디드는 됐는데 이전 것도 없애야죠. 그러면 한 번에 해도 될 뻔했는데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얘도 다시 삭제를 해주고 개수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이거랑 이거랑 빠져서 21개면 맞는 것 같고, 이 데이터 자체를 기준으로 이제 차근차근 또 해야겠죠? 먼저 라벨링 코딩 해주시고, 모델 만들어 주세요. 근데 요거는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되고, 여기에서 위에서 나왔던 요 파라미터를 10이랑 0.004를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올라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0.884까지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일단 요거는 삭제를 하고,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보니까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다 같은 데이터를 넣었었죠. 그러면 모델 3개 베이스라인을 봤을 때 셋 다 거의 비슷한 성능, 어큐러시만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조절을 했을 때 점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도한 것 중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피처 조정을 한 게 가장 괜찮았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그리드 서치에서 파라미터 조정을 잘 하게 되면 눈에 띄게 성능이 올라간다는 거. 이렇게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 모델을 모두 다 성능을 조금씩 올려보는 경험을 했어요.